안녕하세요. 부자의 선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자의 선입니다. 여러분들, 가치 투자가 뭘까요? 여러분들은 가치 투자자들이신가요? 가치 투자자로 가장 유명하신 분은 아무래도 워렌 버핏님이시겠죠? 그리고 그분이 왜 유명해졌을까요? 가치 투자가 왜 유명해졌을까요? 가치 투자를 추종하시는 워렌 버핏님이 돈을 많이 버셨기 때문에 유명해지셨겠죠? 자, 그렇다면 가치 투자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좋은 회사의 주식을 싸게 사서 기다리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하지만 말이 쉽지 좋은 회사를 고르는 것도 어렵고 싸게 산다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왜 어려울까요? 어떤 회사를 어떤 가격에 선택한다는 것은, 그리고 결정했다는 것은 어떤 기준, 원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없다면 선택할 수 없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항상 주식을 함에 있어 기준, 원칙, 매뉴얼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 알고리즘, 주식 투자 적정 주가 계산 매뉴얼 등을 정리를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적정 주가 매뉴얼은 영상을 업로드한 지 4개월이 지난 지금도 유튜브에 적정 주가라고 검색하면 제 영상이 맨 위에 검색되고 있는 인기 영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부터 적정 주가보다 더 만들고 싶었던 영상이 있었는데요. 바로 주식 투자 체크리스트 매뉴얼입니다. 체크리스트를 보면서 종목을 하나하나 분석해 나간다면 섣부른 판단에 의한 주식 매수를 막고 좀 더 신중하고 정확한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워렌 버핏, 피터 린치, 정채진, 최준철 등 가치 투자의 대가들이 사용하는 기준을 우리도 사용한다면 더 좋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주식 투자 체크리스트를 총 정리해봤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일단 체크 순서는 1번부터 총 10단계까지 구성을 했습니다. 하나하나 어떻게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는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이 체크리스트를 어떻게 정리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인터넷에 나오는 주식 투자 체크리스트 조건값들을 다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해서 여기다가 정리를 한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제가 제 나름대로 이 중요도에 따라서 체크리스트를 정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 정리를 한 것이고요. 자, 첫 번째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조건값은 PER입니다. 제가 첫 번째 조건값에 PER을 넣은 것은 가치 투자자의 대가분들도 PER을 중요시 여기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을 고르는 기준값으로 PER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인데요. 대가들은 PER 몇 이상, 몇 이하 이런 식의 조건값으로 기업을 평가하지는 않았습니다. PER 5년 평균과 비교하거나 업종과 비교하는 방법으로 기업을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정채진 투자자님의 경우에는 PER 10 이하, 최대 15 이하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목을 발굴하셨다고 했고요. 피터 린치의 경우에는 PER이 낮으면 좋지만 고성장 산업의 경우에는 최대 20에서 30까지도 범위를 넓혔습니다. 경기 순환주의 경우 PER의 값으로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저는 0.5에서 15의 값을 조건값의 범위로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조건값의 범위는 각자 취향에 맞춰서 다양하게 스크리닝 해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자, 두 번째 매출액입니다. 매출액,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조건값에다가 중요도를 별표로 표시했어요. 별표 5개가 최고점이고 매출액 같은 경우가 저는 중요한 조건값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일단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매출액에 대해서. 자, 3년간 매출액 성장률이 10% 이상으로 범위를 결정했습니다. 꾸준하다는 것은 어디에서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꾸준히 상승했다는 것은 회사가 성장성이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매출액은 영업이익이나 순이익보다 더 좋은 평가 기준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은 회계 처리 방식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자, 여기서도 보시면 워렌 버핏도 매출 총 이익률 40% 이상이라는 조건값을 사용했고, 공부를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이라면 이 매출액이 중요하다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은 매출액보다는 조금 떨어지는데요, 중요도가. 하지만 그래도 영업이익은 중요합니다.
조건값의 범위는 영업이익률이 10% 이상으로 잡았습니다. 회사는 이익으로 모든 것을 말해야 합니다. 아무리 매출을 많이 올리더라도 이익을 뽑아내지 못한다면 헛수고입니다. 따라서 영업이익이 꾸준히 증가하고 영업이익률을 10% 이상 뽑아내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좋은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 순이익입니다. 조건값은 주당 순이익, EPS 성장률이 10% 이상이고 5년간 순이익 증가율이 20%에서 50% 사이에 있는 기업을 선정하는 조건값으로 범위를 설정했고요. 피터 린치의 경우에는 10에서 25% 사이의 기업을 선호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익 성장률이 너무 높다는 것은 그만큼 회사가 더 성장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이겠죠. 순이익은 영업이익에서 모든 비용을 제한 수익을 말합니다. 역시 꾸준히 증가하는 기업이 좋은 기업이고요. 일단 여기까지가 1단계입니다. PER 조건값과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성장률 조건값으로 무료 스크리닝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종목을 선정하신다면 정말 많은 기업들을 제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조건값으로 스크리닝을 해봤는데 대략적으로 20개에서 30개 정도 종목이 선정되더라고요. 무료 스크리닝 프로그램을 활용한 종목 선정은 다음 시간에 제가 영상으로 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조건값으로 한번 기업들을 속관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한번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지표 검토 세부 단계입니다. 별표는 3개 반을 줬어요. 이 지표들 값이 절대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 지표들을 충족하는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기업이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어떤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씩 보시면서 천천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 현재 PER이 5년 최고 PER 곱하기 0.4보다 작은가, 이 현재 PER이 5년 평균 PER이나 3년 평균 PER보다 작은가, PER이 업종 평균 PER보다 작은가, 1 나누기 현재 PER이 값이 5년 국채금리 곱하기 2의 값보다 큰가. 요 조건값의 범위를 가지고 저평가되어 있는지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 방법은 주식 고수들의 PR 활용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앞에 보시면 벤저민 그레이엄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PER을 활용을 했고요. 존 템플턴도 역시 마찬가지, 피터 린치 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PER이 낮다고 무조건 좋고 높다고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 없다는 게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PER을 가지고 이 회사가 저평가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는 단계고요. 자, 두 번째로 PBR을 확인해 봅니다. PBR은 1이나 1.2보다 작으면 좋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것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5년간 주당 순자산 가치 성장률이 7.2% 이상인가 확인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주당 순자산 가치, 이 말은 청산가치라고도 하는데요. 기업이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자산을 주주에게 나눠줄 때 한 주당 얼마씩 돌아가는지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부채 비율입니다. 부채 비율은 100%나 50% 이하의 기업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겁니다. 부채 비율이란 부채 자본 비율이라고도 하고요. 부채 총액을 자기 자본으로 나눈 값입니다. 타인 자본의 의존도를 표시하는 것이고요. 기업의 건전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 유동 비율은 150% 이상인 기업인지 체크해 봅니다. 유동 비율은 유동 자산을 유동 부채로 나눈 값이고요.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1년 이내에 갚아야 하는 부채로 나눈 값입니다. 하지만 이 유동 비율을 너무 맹신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유동 자산에는 재고 자산도 포함되는데 재고 자산이 많다는 것은 물건이 팔리지 않는다라는 얘기로 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유동 비율이 높다고 마냥 좋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적정 참고 자료로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자 보상 배율입니다.